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결혼 7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시모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번에도 둘째를 딸을 낳게 되자 히스테리를 넘어 저에게 폭언 폭력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떤 사건으로 울고불며 저한테 빌던데 그 모습이 너무도 가관입니다. 시모와의 악연은 결혼 전 상견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인자한 어머니, 풍족한 시댁으로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의 직접이 교수라는 것도 한몫했겠지요. 말투도 고상하신 어머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눈빛부터 달라지더군요. 상견례가 끝나고 인사를 나눌 무렵 시모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자한 얼굴이 갑자기 표독스러운 얼굴로 바뀌면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들 사내가 아니면 너는 아주 혹독한 시집생활을 할 거라면서 빈말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말을 꼭 명심하라면서 상견례를 마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시모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오니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제발 본인을 믿고 하자고 조르더군요. 어머니가 독한 부분은 있지만 본인이 컨트롤 하겠다면서 괜히 사이 좋은 저희 커플에게 영향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본인을 믿어보라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라면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별일 없이 결혼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색을 숨기고 인자하게 잘해주셔서 안심했던 게 큰 화근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오니 매일같이 시모가 찾아오더군요. 한약과 알 수 없는 알약을 들고 오면서 이걸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구한 건 줄 알고 먹기가 거북했지만 시어머니의 독한 성격으로 계속 권유하는데 대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기는 싫었지만 시어머님의 정성이라 생각했고 그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는데요. 제가 첫째를 임신하니 어머니가 병원부터 가자고 저의 손을 떨어지도록 세게 잡고 나섰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면서 뿌리치려 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시모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는 꼭 아들을 가진 거여야 된다면서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장이 딸이라고 말해주니 옆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말 못할 정도로 굳어가더군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며 제가 일부러 딸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셔랴 병원에 나와 말씀드리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뺨을 치는 겁니다. 경고했을 거라고 아들 아니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첫째 낳자마자 바로 둘째 준비하라면서 저를 밀치더니 혼자 차에 타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만 계속 주룩주룩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이 일을 말했고 제가 뺨을 어머니에게 맞았다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똑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라고 연을 끊어버리는 한이 생기더라도 두고 볼 수 없다며 남편도 이 어이없는 일이 믿기지 않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보약을 가져왔더군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딸을 낳아 날 실망시킨다면 그때는 뺨으로 안 끝날 거라면서 이 약이나 빠짐없이 하루 3번 먹으라며 약을 담은 쇼핑백을 거실에 던져버리고 씩씩거리면서 현관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모습만 봐도 손발이 덜덜 떨리고 무섭고 속이 답답하고 조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이 불행이 끝나는 건가 생각이 들었고 이 스트레스가 첫째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건 아닌가 하루하루가 너무 걱정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의 난리에도 정말 다행히 첫째는 문제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안 하실 테니 둘째를 바로 가져보자고 말했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동의하고 둘째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병원 검진에서 둘째 아이도 딸이라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딸이어도 상관없이 너무 좋고 축복할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에 현관문을 단숨에 열어제껴 저보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있는데도 상관 안 하고 제 머리채를 흔들고 왜 아들을 못 낳는 거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귀신에 홀린 사람 마냥 저에게 온 힘을 다해 손으로 제 머리를 잡아 뜯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 어머니를 밀쳤고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요새는 딸이 너 대우받는 세상이다. 어머니만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남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참다가 최근에 온 편지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는데요. 편지를 받자 뒤로 자빠질 만큼 크게 놀라더군요. 사실 제 큰아버지는 어머님이 다니는 대학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 번만 더 조카를 건드린다면 교수 재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처신 잘 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어머님이 부담될까봐 이 사실은 결혼 전 상견례 때부터 숨기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주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친어머니에게만 말했었나도 얘기를 듣고 큰아버지에게 알렸던 모양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면이 목숨보다 소중했던 어머니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잃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 편지를 보더니 눈이 터질 정도로 커지고는 울그락불그락 하는 얼굴로 이내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애걸복걸 해더군요. 한 번만 살려달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주가 딸이어도 상관없으니 이 못난 시애미의 잘못을 봐줄 수는 없겠냐며 안쓰러울 정도로 손을 비비면서 애원하시더군요. 원하는 건 다 해줄 거랍디다. 그렇게 신경 쓰던 집안도 본인 커리어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고 그에 대한 내용은 내일 말하자며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안의 대를 끔찍이도 생각하던 시어머니가 본인의 직장에서 잘리게 될 것 같으니 예전의 모습과는 180도 변해더군요. 사람이란 게 간사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기는 싫어서 어머니에게 각서를 받았는데요. 더 이상 아들로 난리치지 않을 거며 내 두 딸에게 손찌검이나 화를 내는 그날에는 큰아버지에게 바로 알려 사단 날 줄 알라고 똑똑히 말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고 어머니도 빨리 제정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사연이라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니 속이 시원해지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